윤석열 검찰총장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자,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불법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양지청은 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성윤 사단, 이성윤 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 김학의 출국 이 미스테리에는 이성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키는 이 서류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고 또 이것을 그 뒤에 무마하기 위해서 이 동부지검장의 관인이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던 이종건 현재 대검 형사부장도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법무부 검찰과장을 하고 있는 김태훈 과장, 아무튼 지금 추미애 라인에서 친정권 검사들의 이름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양지청의 이건수 지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차장검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역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 영상에서도 특임검사를 윤석열 총장은 임명하라, 추미애 장관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특임검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특임검사를 임명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하던 것을 빼앗아서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맡습니다. 이정섭,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바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자, 이정섭 부장검사, 과거에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고 재판에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출석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정섭 검사는 과거에는 김학의 전 차관 수사도 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공판에서 당시 이정섭 검사가 했던 말은 지금도 해야 됩니다. 아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때는 그렇게 박수를 치더니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에는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정의란 똑같은 겁니다. 우리 편이 범죄를 저지르면 봐줘야 됩니까? 자,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부장검사에게 윤석열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제 이성윤 라인 완전히 수사에서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안양지청은 이제 수사에서 손을 뗍니다. 다시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긴장해야 될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 남편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본인이 아마 이 사건을 지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정섭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정섭 부장검사는 김학의 수사단에서도 김 전 차관을 수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의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무단 조회 및 이규원 검사의 출금 서류 조작을 공익신고자로부터 제보받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발한 지가 상당히 한 달쯤 됐는데 이 사건을 안양지청은 뭉개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지청은 신고인이 첨부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양지청 지휘라인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건수 안양지청장은 작년 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습니다. 박진원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있었습니다. 다 이성윤 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성윤과 관련된 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성윤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검 형사부장 이종건도 있고 또 법무부 차관인 이용구도 있습니다. 줄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그래서 이정섭한테 보낸 겁니다. 자, 대검의 재배당 조치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이정섭 부장이 최근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다. 공판까지 맡았던 게 이유다.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한 검사로서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수원지검 형사 3부가 맡음으로써 속도가 확 빨라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출국 금지 불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기획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대원고 후배가 또 박진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특임검사를 하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임검사 추미애 장관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윤석열 총장은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재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검찰이 욕을 먹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니 조국 전 장관이니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검사들이 자기의 예왕기가 걸린 거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의 말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추미애 장관 아래에서 친정권 검사라는 뭐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수사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재배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자, 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국 수사팀 저희 4명이 똑같은 구성원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맡았었다. 구성원이 바뀐 것도 없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똑같이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때 박수를 치시던 분들이 조국 수사를 할 때는 비난을 한 분도 있다. 구성원도 바뀐 게 없고 성향도 같다.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의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김학의는 박근혜 정부 사람입니다. 김학의를 수사하면 박수를 치고 조국을 수사하면 비판을 하고 이러니 대한민국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특임검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정섭 부장검사가 맡았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수원지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수사를 하던 그 팀, 안양지청 팀은 거의 모욕을 느낄 겁니다. 수사를 그냥 뺏은 겁니다. 다 뺏은 겁니다. 니들은 임마 수사할 자격이 없어. 보낸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특정 세력, 특정 정치력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 드러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에 동원된 그 사람들의 그 권력,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불법을 알고도 한 것인지, 지금 이 공익신고서에 나온 카톡, 단톡방 메시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법무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게 터졌습니다.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요, 정권이 바뀌어서 새 대통령이 한마디 할 겁니다.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 명운을 걸고 밝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줄줄이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이 법원 판결에서 속속 패하고 있습니다. 자,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국가보훈처의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인데,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당시 이 국가보훈처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다 본질적인 문재인 정권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국가보훈처장의 피우진 씨를 임명하면서 국가보훈처가 이상하게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 정통 이 국가유공자들이 아니라 이 좌익, 이른바 이 공산당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국가유공자 타이틀을 준다,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 방을 방문한 뒤 재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대담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법원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실무 책임 주관을 했던 당시 국장, 국가예우국장에 대해서 오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정말 당신은 서슬이 팔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기동창 절친이라는 이유로 권력이 하늘을 찌렀습니다. 그래서인지 피우진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알아서 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피해는 손혜원, 피우진이 아니라 엉뚱한 실무국장이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피우진은 책임이 없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국회 허위 답변 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지금은 광주지방보훈청장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 임 전 국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임 전 국장, 지난해 1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씨의 국가유공자 선정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손혜원 의원의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를 했다. 부친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국장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혜원 전 의원을 면담한 뒤 피우진 전 처장 말에 따라 손 씨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임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건 정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신청되고 갑자기 선정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국가유공자도 빽이 있고 그 자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되는 겁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문제는 사실 2018년, 2019년 이듬해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권으로 재심사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혜원 전 의원 부친에 대한 유공자 재심사를 지시했다. 언론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서를 제출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과 함께 손혜원 당시 민주당 의원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혜원 의원의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받고 보훈처는 다음날 곧바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재심사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임 국장은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 이런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검찰은 수사 결과 피우진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재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임 전 국장이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임 전 국장을 기소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야, 이거 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앉아 있으니까 직접 국가보훈처장이 찾아와서 아유, 네, 해드리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함께 국가보훈처장과 이 손혜원 전 의원실을 방문한 임성현 보훈예우국장, 아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처장과 이 국회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합니까? 자, 이런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고질적인 부패의 고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심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니 힘없고 빽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아버님, 어머님, 국가보훈처장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명이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정말 당시 손혜원 전 의원의 말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나는 죄 없다, 나는 모른다, 나는 다 절차대로 했다. 그렇지만 그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상당히 많은 무리를 빚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블랙리스트 의혹도 있고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갑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이 국가보훈처의 베일에 쌓였던 일들 하나 둘씩 끄집어내야 됩니다. 국가보훈처도 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관련 기관의 막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었죠. 이 불법 출국 금지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요. 틀림없이 어느 누군가는 영창에 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그야말로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윤석열 총장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지청에서 한 달째 이 수사를 지금 제대로 뭉개고 있어요. 이 안양지청에서 계속 뭉개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사회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고 정부 여권은 지금 힘이 없어요. 이제 이미 빠졌지 않습니까? 추미애도 힘 빠져 있죠. 이성윤이 힘 빠져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힘 빠져 있죠. 이낙연이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여론의 핵심은 바로 뭐냐?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3월 18일 날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해라 해가지고 김학의 사건을 성접대 의혹 다시 재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결국은 과거에 이 성접대 의혹 무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게 안 나오니까 별건 수사를 통해서 뇌물 혐의로 해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결정적 단서는 뭐냐면 김학의 차관이 당시에 2019년도 3월 23일 시간상으로는요. 3월 23일 0시 20분 태국행 비행기예요. 그래서 3월 22일 한밤 이 자정에 인천 공항에서 출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불법 서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사실상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청의 관할 지청인 이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대검에서 배당했는데 대검에서 배당한 지 한 달째 깔고 뭉개고 있어요. 이 깔고 뭉개다 보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이 다친 울분을 한 칼에 이제 휘젓게 됐는데요. 이 안양지청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결국은 어디로 넘겼느냐? 수원지검 형사 3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상황에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수원지검으로 배당했느냐? 안양지청이 수원지검 산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이 이제 본청에서 하는 거죠. 본지검에서. 그래서 형사 3부 이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정섭 부장검사가 사실상 김학의 차관 사건을 다뤘던 수사검사였었습니다. 그리고 공판까지도 직접 담당한 검사가 이정섭 부장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섭 부장검사한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오늘 방금 전에 지시를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섭 부장검사는 과거에 요한섭 이 검사장이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 단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직접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그 내력을 가장 잘 아는 지금 현직 검사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가장 이 중요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정섭 부장검사로 윤석열 총장이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대검에서 방금 그거 안양지청 이제 수사 그만해 수사권을 박탈해서 이 수원지검에 넘겼다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좋은 뉴스이고 좋은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안양지청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할 수가 없느냐? 한 달째 뭉개하느냐? 왜 전부 다 이 친여 검사 그야말로 애완견 검사들로만 꽉 차 있어요. 안양지청의 지청장 이군수 지난해 9월까지요 이성윤 지검장 밑에서 2차장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박진원 차장검사는 또 작년 2월까지 이성윤 지검장 밑에서 조사 1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누굽니까? 경희대 법대 대통령의 직계 후배잖아요. 애완견 중에 제1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죠. 왜? 이 김학의 출국 금지 조치에 누가 거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검사장급으로 이성윤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성윤이가 동부지검에 전화한 거 아니에요? 뒷수습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번호 하나 달라 이렇게 했는데 동부지검에서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규원 당시 대검진사조사단에 있던 검사가 임의로 2019년 동부 내사 1호 이런 이 가짜 이 수사번호 2019년 내사 1호 이 번호를 따가지고 이 마무리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성윤이가 이 동부지검장에 있던 한창식 지검장을 모르고 즉 몰래 이 고위 관계자한테 요청을 했다가 이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기원 검사가 임의로 이 번호를 조작해 가지고 이 마무리를 짓는 그런 정말 상식적으로는 아니 범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성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성윤과의 직접적으로 이성윤이가 이 사건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다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성윤이 바로 밑에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 공익신고서까지 전부 입수해가지고 검찰에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리고 출금 완전히 잘못됐고 위법이고 적법 절차를 다 무시했다는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이 보복의 칼을 꺼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양지청에서 이 수사권을 박탈해서 수원지검의 이정섭 형사 3부장이 제대로 이제 수사를 주무적으로 담당하게 됐다는 일종의 굿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상황 변화가 또 뭐냐면 이 김학의 차관의 출국 금지 조치에는 총기획자가 누구냐? 이용구 현 법무차관, 당시의 법무실장. 그래서 법무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간사를 하면서 사실상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이용구예요. 그래서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이 이 김학의 출국 금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용구의 아이디어다, 기획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요, 쫄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그거 아니야. 나는 직접적으로 그런 절차 알지도 못해. 내가 한 것은 김학의 차관이 긴박하게 출국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만 얘기했을 따름이다. 그 이하는 나는 절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기획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반박을 언론 보도를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제일 잘하는 이 차관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에서 성접대와 관련된 별장 윤석열 총장도 개입되어 있다. 이 보도했을 때 윤 총장이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 무근이다. 만약에 정정 조치 안 하면은 법적 조치를 강화했다. 이렇게 강공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겨레가 꼬리 내리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특정 언론 보도가 이용구가 직접 기획했다는 것이 잘못됐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딱 공개적으로 발표 못하고 왜 유감만 표명합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이용구 이런 사람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뉴스한다는 게 정말 시간 낭비고 대한민국이 그만큼 불행한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이 전면적으로 본인의 개입 의혹을 반발하고 나섰다는 얘기. 그 다음에 김용민이는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김용민이가 사실상 실행이 옮긴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용민 민변 출신의 변호사. 현재는 이런저런 공으로 인정받아갖고 사실 이번에 국회 배치까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김용민 당시 과거사 의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 이 출국 금지 조치에 개입된 사람이 바로 현재 법무부의 감찰과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법무부 감찰과장도 법무부에서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조부, 왜냐하면은 이런 출입국 금지 조치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기조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김태훈이가 기조부 과장했어요. 그래서 이 김태훈이가 앞장서 가지고 이 기조부 연구관들한테 그거 좀 준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반박받고 거부당하고 아주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태훈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언론에서 연락이 가면 일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용민, 그 다음에 이규원,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긴 이규원 검사, 그 다음에 김태훈 당시 기조부 과장, 이런 사람들이 핵심 의혹을 통째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양지청,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사람들, 그렇죠? 이게 전부 친정권 코드 인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측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출국을 금지시킬 때까지의 과정에서 역할을 한 친정권 코드 인사들, 법무부와 대검에 있는 그런 이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김용민 과거사의 의원, 그 다음에 대검에서는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태훈 기조부 과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대검에서는 또 하나 누가 있느냐, 이제 딱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출국 금지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된 것으로 서류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성윤이가 담당했어요.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했어요. 그래서 이성윤이가 동부지검에다가 이 한찬식 이 검사장 모르게 사건 번호를 하나 좀 달라고 했다가 이 거부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성윤이가 또 개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이 가짜 문서로 가짜 이 번호로 다 수사 문서가 작성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났는지 아예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요청한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에는요, 아예 요청자 난에 처음에는 동부지검장 대신에 마치 동부지검장이 다 알면서 승인을 해준 것처럼 이규원 이렇게 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다 이제 마무리했는데 아무래도 껄쩍지근하니까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아예 지금은 공란으로 남겨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의 심각성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안양지청장의 이근수, 박진원 이 지청장과 차장이 이 이성윤과의 그런 이 상호관계로 얽혀진 사이이기 때문에도 수사가 잘 안 되지만 이근수 지청장하고 박진원 차장은 서울법대 91학번 또 동기 동창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 지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리도 없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박진원 차장하고 이용구 지금 현 법무부 차관하고는 대원고등학교, 그 유명한 대원고 아시죠, 여러분들? 대원고 또 선후배 사이래요. 이렇게 뭐 이런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게 2중, 3중, 4중 고리가 다 딱 튀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제 법무부에서 추미애가 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가지고 이번 사건은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추미애가 입장문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이 오히려 불을 끈 게 아니라 불을 더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판사와 검사들의 이 반발이 노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판사 중에서는 김태규 부장 판사가 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법치주의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고 한 발만 더 나간다면 기한이 지난 이 대상이 바뀐 그리고 서명이 없는 그런 연장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하게 된 거, 이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다. 이렇게 해서 추미애가 만들어낸 이 법무부의 입장문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이 검찰에서도 이 정유미 인천지검 이 부천지청 부장검사 인권감독관이죠. 도대체 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다. 검찰에 20여 년간 몸담고 있지만은 관행에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난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본인의 유감을 유감 없이 드러내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문서 조작 행위는 출입 금지를 시켜놓고 관행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마치 내 불법은 관행이고 너의 불법은 범죄라는 식인데 이런 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라고까지 지금 비판하면서 검찰과 그리고 이 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뚝 나오고 있고요. 아까 대검에 있는 이성윤 반부패 강력부장은 어차피 경희대 법대 후배니까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데 혁혁한 공약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앙지검장 자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당시 기조부장이었던 문찬석 검사는 그 당시에 이거 전부 불법이니까 하나하나 다 기록해놔라. 요렇게까지 지시를 할 정도로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을 사전에 얘기해서 철저히 대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현직 고위 검사들, 그 다음에 법무부의 고위 관료들이 전부 다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김학의 사건이 완전히 국정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있어서도 추미애가 제일 잘못된 게 뭐예요?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이 법원에서도 다 인정이 부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김학의 사건도 현재 2년, 6년